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너무나 오랫동안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폐색이 짙어지다 보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당연히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푸틴 대통령의 충실한 신복으로 불렸고, 그의 어떤 그 무력을 투사하는 하나의 펀치로 활용했던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 수장이죠. 독자 행보를 보이니까 그게 위기를 느꼈는지 새로운 무력 집단 PMC를 지금 푸틴의 지시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리고진 측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겠죠. 왜? 권력은 유한하니까, 권력은 한정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푸틴의 권력이 공고하다면 통제가 되겠는데, 공고하지 못하면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보겠고, 또 전선에서는 러시아 동원 징집된 이 동원병들을 정말 어마어마한 학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지금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은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간에 일어난 그 전과인데요. 그저께는 560명, 그리고 어제는 600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병력이 죽었죠. 그런데 전차는 2대와 4대 격파, 장갑차는 4대와 8대 격파, 차량은 2대와 6대 격파. 별로 없습니다. 야포는 각각 한 문씩만 격파, 무인 항공기도 정말 딱 한 문씩만 격추. 이거밖에 없어요. 미사일도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병력 손실이 기계화 장비들,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것들의 손실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말은 뭐냐? 지금 앞으로 좀 나오는데, 그냥 고기 분쇄기다, 미트 그라인더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이 사람을 지금 갈아넣고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정육점에 가면 이 정육을 이렇게 갈아내는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12월 10일부터 비공식 동원을 시작한다. 지금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9월 달에 동원했지만 한 달 정도 훈련을 시키고 나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게 지금 이제 2달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500~600명씩 죽어나가니 이게 벌써 수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력 모자라니까 12월 10일 분명히 자기네들은 30만 명 병력 동원으로 끝마쳤는데 비공식적으로 동원을 시작한다 라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선제적으로 터뜨렸어요. 이 말은 지금 갑자기 니들 주변에 군대 간다고 사라지면 그거 잡혀간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라, 잡혀가지 마라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다 심리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 마을에 중화기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수미나 하르키우나 체르니우나 이런 이 국경 도시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30mm 유탄기관포를 쏘든지 박격포를 쏘든지 이 마을에다가 그런 짓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트너들과, 즉 나토와 집단 안전보장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야말로 집단 안전보장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즉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같이 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새로운 국제기구의 헤드쿼터, 즉 본부를 키우 또는 오데사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왜? 그래야 못 때리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토나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야기라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토와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든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젤렌스키가 굶주림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며 푸틴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 식량을 수출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세계 기아에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기아 해결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굶게 만든다든지, 또 러시아 국민들을 굶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무기화돼서 안 된다. 푸틴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러시아가 주말간에 돈바스 지역에 주로 해서 11개 지역에서 공세를 계속 폈는데 모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러시아 측에서는 바흐무트 지역에서는 일부 진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다 막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세계 방면에서 대대적인 부대 재편성 중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세계 방면이 어딘지 정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아마 돈바스 지역이 되겠죠.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부대 재편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560명, 600명 죽고 한 이런 것들이 대부분 헤르손에서 빠져나온 병력들을 이 돈바스 지역에서 갈아넣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헤르손에서 병력을 빼면 자포리자 쪽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 그동안 자포리자는 주전선이 아니어서 병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포리자 쪽에 보내서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바로 자포리자를 건너뛰고 도네츠크, 루안스크 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지금 병력을 갈아넣고 있다. 그러면은 자포리자도 앞으로 계속 위험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툭 치면 턱 넘어갈 이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도 지금 이번 주말까지, 지난 주말까지는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수요일부터 전국이 기온이 급강하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와 있죠. 그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W는 다음 주부터 기온이 급강한다. 그래서 전투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왜냐? 땅이 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동부대, 전차나 장갑차가 기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투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투 속도가 빨라져서 어느 쪽에 더 우위에 설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헤르손 동부의 방어선 구축 중이다.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던 거 있죠. 이 헤르손 시를 내주고 러시아군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헤르손시 남쪽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 노바카우프카, 즉 카우프카 댐에서부터 남쪽으로 크림반도 입구까지 이런 식으로 세로로 북에서 남으로 방어선을 치고 이 헤르손의 서쪽 지역은 다 내주고 동쪽 지역만 지키는 이런 세로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것 같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 이 방어선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대로 지금 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헤르손 동부의 남북으로 방어선을 구축 중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크레미나에서 그러니까 세베로도네츠크 북쪽이죠. 여기에서 GMLRS 로켓 사격으로 T-90M 전차를 파괴했는데 포탑이 그냥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워낙 지휘 통신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T-90M은 신형 전차니까 이게 이제 통신이 좀 잘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른 전차 T-80이나 T-72 요거 몇 대 하고 T-90M 한 대 하고 섞어서 T-90M을 지휘용 전차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소대 대원 전차 이렇게 쓰고 해서 소대를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많대요. 통신이 워낙 안 되니까 참 불쌍합니다. 자, 조금 나쁜 소식도 있네요. 뉴욕타임스가 서방 제공 포병 장비가 3분의 1이 전선에서 이탈했다. 미국이 준 M777 견인포죠. 그리고 M109 구형 자주포, 그리고 뭐 폴란드가 준 크랩, 그리고 독일이 준 PZH-2000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주포 있습니다. 또 주자나도 있고 뭐 많은 종류의 자주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지금 전선에서 이탈했다.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워낙 많은 사격을 하고 또 그 포를 한 1000발 정도 쏘면 포신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후속 군수지원이 자기 국가에서 직접 생산해서 또는 치장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 전쟁 상황과 관계없이 장애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교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3분의 1이 전선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3분의 1도 적다,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번 주 중반부터는 굉장히 강한 공세가 서로 간에 시작될 것 같다. 왜? 땅이 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소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강제 동원된 병력들 가운데 전투를 거부하는 병사들이 점점 늘어나자 러시아가 최전선 곳곳에 현대판 정치범 수용소를 부활시켰습니다.
수용소를 탈출한 병사들에 의해 이 존재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투를 거부하는 장병들을 따로 모아 수용소에 격리하고 있으며 최전선 곳곳에서 이러한 수용소 운영이 확인되고 있다고 러시아 독립언론 아스트라가 현지 시각 11월 27일 폭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투 거부 장병들을 따로 모아 감금과 노역을 시키는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은 지난 10월 하순부터 전선에 돌기 시작했는데요. 아스트라는 도네츠크시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자비트네 바잔냐 마을에 설치된 수용소를 탈출한 장병으로부터 관련 영상과 사진을 제보받아 러시아의 수용소 설치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자비트네 바잔냐 마을 수용소를 탈출한 이 장병은 우리는 러시아군에 잡힌 러시아군 포로였다 라며 20명의 장병들이 가로 5m, 세로 3m의 지하실에 감금되어 화장실도 물도 없이 지냈으며 음식도 하루 한 번 죽지 않을 정도의 양만 제공되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감금된 장병들은 공통적으로 전투 임무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계약병 또는 동원 예비군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무장병력의 감시를 받으며 지하실에 갇혀 지내다가 수시로 끌려나와 참호 구축과 같은 각종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탈출한 장병은 강제 노역은 물론 최전선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위협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아스트라는 자신들이 제보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강제 수용소가 도네츠크 전선에서만 최소 10개가 확인되었다며 자국 군인을 학대하는 러시아 당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화력전으로 러시아군은 전선 곳곳의 보글모가 파괴되어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열악한 보급과 절망적인 전황이 계속되면서 러시아군 내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개인 또는 부대 차원의 항명과 탈영이 줄을 이어왔습니다. 러시아군은 전투 임무를 거부하거나 항명하는 장병들을 반역자로 비난하면서 공수군과 체첸군 등을 독전대로 투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이탈하는 자국군 병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독전대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알려졌지만 자국 병사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학대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최근 이른바 미트 그라인더, 즉 고기 분쇄기 전장으로 불리는 바흐무트, 도네츠크 일대에서 병력 손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장병들의 탈영과 전투 거부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돌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병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전선의 수용소 숫자도 늘어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자국 군인들을 비인간적인 시설에 감금하고 노역과 총알바지 용도로 쓰는 것은 과거 스탈린 독재 시절 소련에서나 벌어지던 일인데요. 푸틴과 러시아 국가 지도부 도대체 이 죄값을 어찌 다 받으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폭로한 사진이에요. 자, 이런 데다가 가로 5m, 세로 3m. 그럼 뭐 15제곱미터죠? 한 4평? 4평 정도 되는 공간에 사람 20명을 이렇게 집어넣고 수용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탈영을 했다든지 명령 거부, 전투 거부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래 뭐 이렇게 전쟁 중이니까 이렇게 가둬놓고 감시하고 해도 되네, 싸네 라고 하실 분이 있지만 아니죠. 이렇게 죄가 확인되면 군사재판으로 보내야죠. 그리고 군교도소로 보내야죠. 지휘관이, 자기가 법관이 아닌데 지휘관이 판결을 내리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수용해놓고 물도 화장실도 그리고 식량도 주지 않고 노역시키다가 총알바지로 내보내버리고, 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자비트네 바잔냐라는 곳인데요. 도네츠크 바로 국경선 쪽에, 경계선 쪽에 있죠. 자포리자하고 경계선 쪽에 있는데 여기에 있다가 탈출한 장병이 저 사진들을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야전으로 끌려가서 실제 전장으로 끌려가서 수용돼 있다가 그냥 총알바지로 쓰고 사라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대부분이 실종 처리된다라는 거예요. 실종 처리 간편하죠. 어디서 죽거나 아니면 죽여버리거나 해놓고는 사라졌다. 탈영했다. 탈영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다. 그게 실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버린다라는 건데 다 이게 러시아 국민들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우리가 이만큼 사살했다. 8만 5천 명 다 합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군인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냐. 러시아가 앞으로
경제를 영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국가 경제를 다 일으켜 세울 젊은이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아먹고 있는데, 자, 이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권력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무력 집단들이. 보겠습니다. 러시아 내 권력 투쟁이 점입 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을 기반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푸틴이 바그너 그룹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용병 회사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다가 러시아에서 군벌들에 의한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크렘린이 최근 우크라이나 영토 중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운영 중인 교도소와 강제 수용소 등을 관리하는 새로운 책임자로 사업가인 아르멘 사르키시안을 임명했으며 그에게 새로운 민간 군사 기업을 설립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현지 시각 11월 26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과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의 정보에 따르면 오랜 기간 푸틴의 충복으로 압력하며 각종 이권 사업에서 돈을 벌어온 사르키시안은 푸틴 가신 그룹 중 한 명으로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재벌 산멜 카라페티안과 함께 새로운 PMC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르키시안은 러시아 내에서 대형 육류 가공 사업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고, 카라페티안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업 가즈프롬의 계열사 중의 하나인 타시르 홀딩스의 실소유주로 에너지 산업에서 막대한 재산을 모은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사르키시안이 러시아 전국의 교도소는 물론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자포리자, 크림 일대에서 바그너 그룹의 수감자 모집 프로그램을 모방한 모병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모병 작업은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카라페티안의 지원으로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PMC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이들이 돌연 PMC를 설립하고 대대적인 모병에 나서며 병력을 모으고 있는 것은 최근 프리고진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푸틴과 크렘린 인사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바그너 그룹을 견제할 새로운 PMC 설립을 시작한 것은 최근 바그너 그룹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른바 바그너 센터를 설치하고 급속히 정치 세력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고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권력 실세 그룹인 실로비키 파벌을 비판하면서 러시아 극단 민족주의 세력들을 규합해 빠르게 세력을 불리며 푸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10대 시절부터 절도와 매춘, 폭력 등의 범죄로 교도소에 장기 복역했던 자범이었고, 소련 붕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핫도그를 팔던 인물이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성장할 때 푸틴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급속도로 성장해 러시아 최대 요식업계 대부이자 최대 용병업체 소유주가 되어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지난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바그너 센터를 열고 극단 민족주의 세력들을 규합하며 현재 사실상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 러시아당을 견제할 새로운 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크렘린 지도부는 프리고진이 딴 마음을 품을 경우 재래식 군사력이 사실상 붕괴된 러시아 정규군으로는 그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를 견제할 또 다른 용병 그룹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월 25일 람잔 카다로프 체첸공화국 수장을 크렘린으로 불러들여 체첸군을 푸틴 직속 국가 근위대에 포함시키고 이를 더욱 확대 개편할 새로운 친위대 창설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규군이 있는데도 난립하고 있는 제2, 제3의 무장단체들이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를 내전 상황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그동안 시리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각종 분쟁 지역, 자원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이 있고 석유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푸틴의 금고를 채워주던 그런 이 전위병 역할을 했던 사설 용병 집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병 집단이 러시아 정규군의 장비를 그대로 쓰고 러시아 정규군 훈련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자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해서 세력을 넓혀왔던 그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이제는 전국적인 인지도 그리고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대부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인데 그래서 지금 전쟁은 약하다. 더 세게 해야 된다.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핵까지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제는 산트페테르부르크에 이렇게 바그너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완전히 이제 정치 세력화해 나가는 겁니다. 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푸틴이 돈 있고 무력이 있는 프리고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새로운 용병 회사를 설립하고 그걸 지시를 하고, 또 이 역시 굉장히 강경파죠. 그러면서 이제 푸틴의 충복이라고 할 수 있는 체첸 공화국의 수장 람잔 카다로프를 지난 금요일 날 불러서 이렇게 체첸군을 러시아 국가 근위대에 편입시켜서 푸틴 이 대통령 직속의 무력으로 만들자라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그너 그룹 그리고 체첸군 또 다른 용병 집단 이렇게 해서 제2, 제3 계속 이 사적인 권력을 무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푸틴이 이제 권력이 아주 공고하면 다 조율이 되죠. 야, 너 잠깐 스톱 되는데, 이게 푸틴의 권력이 흔들리면 그들끼리 이제 권력과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내전이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끼리 싸웠을 때 또 도덕성이 좀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프리고진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그냥 뭐 이상한 죄까지 그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저지른 그런 자범 출신인데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핵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어떻게 팔아먹을지 전이시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는 위험하다라는 건데, 정말 푸틴이 말년에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제가 며칠 후부터는 아주 화끈한 전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라스푸티차가 끝나니까 우리 한국의 계절처럼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 상황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